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취권. 네, 안녕하세요. 네, 취권의 진행을 맡은 개강사 개그맨 플러스 강사 유정승입니다. 네. 네, 진짜 항상 듣지만 참 영혼 없는 리액션이에요. 네, 우리 영혼 없는 리액션계의 최고, 그다음에 우리 취업 전략파의 최고수님입니다. 바로 연정은 사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액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그건 또? 아니, 우리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항상 뭐 컨셉을요, 전달되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술 드시면서. 원래, 안녕하세요, 이거 아닌가? 아비요! 취업, 맡겨만 주세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안 해도 이제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리더십 아닌가? 우리 청취자분들과 네. 밀당을 하는. 나도 네.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지금, 네. 우리 또 한 명이 또 사부님이죠. 우리 정말 센 사부. 우리 취업 테이너. 우리 신현종 사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테이너 신현종입니다. 지금 끝이에요? 아니, 비슷하게 하려며. 비슷하기가 아니라 본인의 좀 개성이 있어야죠. 아니,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알았어.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정이에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신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참 제가 편집을 해야 될지 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 오늘 진짜 이 주제의 설명은요, 이 노래를 먼저 좀 듣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느낌 오시죠? 근데 이거 잠깐, 우리나 알지. 요즘 대학생들 이 노래 아니에요. 모르잖아. 이거 알아요. 근데 항상 이 노래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 해변의 여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글쎄, 그 여인 제가 만나보진 못했는데. 아니,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왜 저기 여름 되면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네. 해안가 사진들. 네. 예, 많이 찍잖아. 멀리서 망원 렌즈로. 망원 렌즈로. 범죄입니다. 네. 범죄, 범죄고, 범죄.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꽁트로 한번 딱 그 느낌이 올 거예요. 꽁트. 네, 꽁트로. 저기 정승아, 이번에 여름에 뭐 하냐? 방학 때? 선배, 저 그냥 대천 갔다가 해운대 갔다가 뭐 올라오면서 낙산 해수욕장 뭐 찍고, 아니면 워터파크 갔다가 오고 싶은데, 형 솔직히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게. 혼자 가? 그렇게 못 한다고요. 어이없네. 형, 아니, 뭐 간다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형. 원래 아니, 야, 미국은 못 가더라도 동해는 가야지. 형, 저 지금 이제 졸업반인데 어떻게 해요, 저? 너 금수저잖아. 금수저라도 형, 저도 취업은 해야죠. 아버지 회사 가면 되지 뭐. 도대체 7월, 8월 도대체 이 기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 그렇지. 아버지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러면 되지. 네. 이거 또 갑자기 금수저로 또 만들어 버리니까 금색 옷을 입고 왔잖아. 그래서. 네. 진짜 금별이 그냥 반짝반짝이네요. 반짝반짝하죠. 네. 야, 금색으로. 지금 다행이네요. 안 좋은 쪽에 금으로, 그러니까 별로 안 봐주고, 별 달았다. 다음에는 보이는 팟캐스트 한번 해야 되겠다. 보이는 팟캐스트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은 진짜 좀 신경 써야 돼요. 우리 거 올리는데 유튜브에 그 기능이 있던데 이렇게 영상으로. 있죠. 네, 영상으로 하는 원래 기능이 뭐 있던데. 유튜브 영상이. 우리 한번 찍어가지고 그 보이는 팟캐스트.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오늘 주제. 딱 지금 노래도 그렇고 딱 느낌 오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름 방학이에요. 여름 방학. 여름 방학인데 우리 어렸을 때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나 뭐 그럴 때 보면은 항상 하는 거 있죠. 방학을 하면. 방학하면 뭐 방학 생활 계획표인가? 뭐 그런 거 뭐. 동그랗게 원을 그린 다음에 생활 계획표를 짜잖아요. 그런 거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냥 무슨 얘기예요? 방학 때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기억에 뭐 대충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 보여줘야 되니까 뭐 크레파스, 파스텔 막 진짜 이쁘게 해. 24색. 24색깔. 뭐야 저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너무 그 동그란 거에다가 시간을 투여하면 안 돼요. 즉흥적으로 살아야지. 저처럼. 근데 솔직히 그거 짜고 나서 그대로 생활을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렸을 때 돼요? 아픔이 있어. 그거를 이쁘게 그린 애들은 선생님이 들어갖고 막 보여주면서 애들 앞에서 자랑을 해주고 내 건 딱 보더니 탁 보고 그냥 바로 던져. 그냥 책상에 딱. 어렸을 때 얼마나 내 진짜. 그걸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센사부가 된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때 만약 안 던졌으면 이렇게 세지 않죠. 세지 않고. 약한 사부죠. 그렇지. 세상에 거기 멘탈을 기대요. 깨고 나온 거잖아 지금. 역시. 감사해야 되는 거네.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생활 계획을 짜잖아요. 방학 생활 계획표.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 대학생들도 초딩들도 짜는데 그렇죠. 대딩이라고 안 짜면 안 되잖아.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네.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은 원을 그리진 않고요. 그 핸드폰에 스케줄러 가지고 대략적인 계획을 짜는데 이게 이제 학년별로 짜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1학년 학생들한테는 여름에 좀 놀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놀아라.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해도 길고 견문을 좀 넓히고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큰 타이틀로 얘기를 하면 2학년 때는 정말 2학년 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3, 4학년 때 어떤 경험을 쌓고 할 수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사실 또 보면은 가르쳐 보면 1학년 때 애들은 지금 너 요번에 뭐 해? 그러니까 애들 오버워치요 이러더라고. 아 해야죠. 그거 해야 돼요. 왜 그랬더니 롤 만렙 깨고 대학 와서 뭐 처음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번 방학에 그 게임이 나와서 오버워치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1학년 때 돼서 뭐 놀겠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좀 황당한 게 모 대학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방학 그런 대학교 전체적인 생활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를 이제 테마로 해갖고 강의를 했는데 그 앞에 대학의 무슨 부서에서 나와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뭐 우리 부서는 뭐 하는 데니까 뭐 대학생활하면 찾아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막 설명을 하는데 모든 부서의 분들이 올라와갖고 애들한테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와요. 학점을 잘 관리해야 되고 방학 때 어학을 쌓아서 뭐 토익 점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직 중졸이야. 아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온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도 아직 안 한 애들이야. 대학교 OT 온 애들. 고등학교 4학년. 중졸. 얘네 중졸이라고. 그래도 최종 학력 중졸이죠. 중졸이야. 얘 중졸 애들 앉혀놓고 토익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내가 한 3시간 내가 듣고 있으니까 야 이건 무슨 그래서 나 올라가갖고 애들한테 야 토익은 나중에 하는 거다. 방학 때 놀아야 되는데 계획 있게 놀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오히려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 계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토익 솔직히 1학년 때 따도 4학년 되면 못 쓰잖아. 그래. 못 쓰잖아. 그래서 소용없고 저는 그때 맛배기는 뭐 상관 있겠지만 그래서 1, 2학년 때 아까 그런 좀 놀고 또 직무도 좀 찾고 그리고 정말 이제 3, 4학년 학생들이 방학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숙 씨 금수저인데 방학 때 뭐 했어요 대학생 때 그럼? 남들과는 좀 다른 저요. 남다른 방학을 보냈을 것 같은데. 금수저 팔아서 여행 갔을 걸? 저는 확실한 거는 방학 때 저희가 뭐 아르바이트를 이런 걸 하지는 않았고 놀기 바빴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취업난이 뭐 안 힘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정도까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때 막 이제 또 나가서 또 이제 나름대로 좀 나가서 이제 해외 좀 가서 견문을 넓히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근데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 그 아니면은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놀았던 뭐 이런 기운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군대 갔다가도 결국 제가 제대하자마자 또 개그맨이 될 수 있었던 또 원천이 아니었나 그런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놀았어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저는 대학교 때 방학 때를 생각하면 뭐 하셨어요? 그 빚을 갚아주는 거에 연속이었지 않나. 빚? 네. 예전에 대학교 때 만났던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첫사랑인가요? 아니 세상 안 했어요. 아니 잠깐 연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강남 출신이에요. 네. 만났던 분이 그 대학생 때 카드 빚이 있어가지고. 대학생 이거 카드. 대학생 때 카드가 있어요? 네, 그때는 그때 막 이제 발급해준 시절이야. 많이 발급. 내 주변에도 네. 많아.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카드 빚을 갚으려고 나름대로 일용직,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거기서 이제 곤방이라고 벽돌 지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9만 원. 그래서 압구정동에 건물 한 3개 세웠어요 그때. 아니 대학생 제 건물은 아니고 그 벽돌만. 여자를 위해 몸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인가? 야 이거 지금 예. 뭐 그때는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았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니 보니까 사귀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그냥 지금 뻘짓만-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니었지만. 뻘짓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살짝 느낌이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던 거지. 돈을 아. 모아서 주겠다는 목표.
이런 목표가 있으면 방학을 알차게 보낸 거예요. 제가 전문용어로 호구 잡혔다고 근데 이거 호구네. 연호구님인데. 뭐 그때 당시에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대표 호구인데 그 정도면. 그때 모르시겠지만 제가 일용직 그 노가다를 할 때는 거기 소장님이 너무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날 또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장학금. 그래서 장학금 받았다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바카스를 한 병씩 싹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제 속에서 가지 말고 오라고 바로.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때 전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어요. 목수 아저씨께. 목수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없냐고. 그 당시가 2001년도 요 시기인데 요 시기 때 한 하루에 한 12만 원 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더 버니까. 벌 수 있으니까 그 목수 아저씨 밑으로 들어와라. 그런 스카우트 제의까지 요새 받았던. 그 집에 인테리어 할 때 목공을 써보니까 네. 목공 아저씨 하루 일당 35만 원. 요즘에는 많이 쓰죠. 35만 원. 35만 원이네. 그 정도 되고 그 밑에 잡부가 한 15만 원 이 정도 받아. 그러니까 목수 그 반장님이 좀 돈이 제일 많이 받고. 그렇죠. 근데 분들은 한 15 정도 받는 거예요. 이분들 보면 이제 장비 갖고 왔고 딱 똑바로 되는지 이게 네. 장비를 켜놓고 작업을 하는데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 요즘 몸값이 뜨니까 주말은 안 해. 그럼요. 옛날 같지 않아. 조월 근무제 해야죠. 옛날 같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런 기술직들이 되게 부족해요. 맞아. 그러니까 소설하는 이런 전문직들이 좀 인정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확실히 근데 저는 그건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근데 요즘 어느 정도냐면 자, 네. 만약에 우리 가정집에 토요일 날 누수돼요. 누수를 발견했어. 안 고치러 와요 아무도. 돈을 줘도. 요즘 이런 시대라니까.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약간 좀 솔깃하네요. 지금 그 주말에 단기 저도 그런 걸 떠야 되나. 차라리 우리가 배운 다음에 평일에는 그분들이 하라 그러고. 주말에 우리가 우리가 투잡으로 녹음하지 말고. 네, 투잡으로. 투잡으로. 좀 더 좀 페이 올려가지고. 안에 가서 현장의 소리 하면서 거기 가서 녹음하면 되지. 그런 것도 있죠. 네. 결국에 저는 그 200만 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방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학 때 딱 보면은 대부분 자격증을 땄어요. 운동을 전공했으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했었는데 근데 그 자격증도 목표를 갖고 딴 자격증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냥 자격이 필요하겠지라고 해서 땄더니 지금에 와서 쓸 수 없고 솔직히. 근데 저도 사실 어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방학을 좀 돌이켜 보면 워크래프트 3라는 오락 알아요? 알죠. 네. 그게 딱 나왔을 때 그거를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는데 그때 복학한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이 좀 집이 살아. 대학생인데 산타페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 형님이 딱 지금 학생들 들으면 산타페 이러는데 그때 그거 타고 다니면 지금 학생이 BMW X5 타고 온 건데.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야, 너 워크래프트 좀 하냐 그러길래 좀 합니다. 그러더니 PC방을 바로 데리고 가요. 여기는 돈 많아. 본인이 내. 그래가지고 게임을 막 하는데 나 완전히 뭐 표현이 그런데 발렸어요. 그냥 한 10분 만에 훅 밀렸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니 좀 한다. 야 방학 때 형이랑 같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PC방을 그 유명한 월정액 월정액 그 월정액 딱 두 개를 딱 이제 끊는데 보니까 2명 더 있어. 그러니까 4명이 해야 되잖아. 4명이 되니까 땅과 형님들 하나랑 또 이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4시 2달 동안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때 사람이 PC방에서 죽는다는 그 TV에 나오는 뉴스가 진짜일 수 있다를 느꼈어요. 그렇지. 그 어둠 속에 지하 컴컴한 데서 한 2달 있다가 공기 안 좋고 그러면서 피부는 좋아지던데. 하얘지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PC방에서 담배도 많이 피고 맞아.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담배 피고 하니까 내가 담배를 안 펴도 옆에 담배 피는 거 다 먹고 밥도 먹고 쉬지 못하고 바로 게임 계속해야 계속돼야 되고 월정액이니까 또 본전 뽑아야 된다고 계속하고 나는 그 형님이 내주니까 월정액을 40만 원 바로 딱 내주니까. 근데 후회는 없으시잖아요 그때 그 시절. 그때 2달 그러고 나서 개강을 했잖아요.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적응이 안 되죠. 뭐 했지 내가 2달 동안 되게 아까웠던 기억도 있어요. 학생 동기들이 캐릭터로 보이고 그러잖아. 맞아. 결국에는 그냥 무의미 없이 보내는 방학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무의미했었어요 당시에 내 기억에. 근데 뭐 저도 그런 생각 드는 게 정말 알차게 보내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그냥 제 기준에서 알차게 보냈다는 거지 다른 사람 모든 기준에 알차게 보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방학 얘기를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지금 계절학기 수업을 하는데 남학생이 보니까 방학마다 택배 상하차를 했더라고요. 또 그 공포의 알바.
진짜 물어보니까 힘든데. 장학금으로 어떻게 학교는 어떻게든 다니는데 이게 또 전액이 아니니까 그렇죠. 뭐 본인이 등록금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 내야 되고 이러니까 방학 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아르바이트를 빡빡하게 한 2달 해야 본인이 이제 한 3달 놀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나마. 그래갖고 되게 불쌍하더라고. 너 밥은 그랬더니 봉구수 밥버거인가요? 네. 그거를 최고죠.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계란에 볶아갖고 볶음밥이야 이러고 먹는데요. 아, 내 가슴 짠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런 친구한테 뭐 방학 때 뭐 할 거니 또 물어보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미안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또 방학 때 놀 계획, 뭐 해외가 어떻고 돈 좀 있는 애들은 방학 어떻게 보내냐면 그런 애도 있어요. 어학연수를 휴학하고 가는 게 아니고 매 방학마다 가요. 한 2달씩.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또 방학도 누군가에게는 뭐 어떤 이런 생존의 어떤 그런 생계형이죠. 생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남는 시간 뭐 할까 이렇게 또 고민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사실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그 생각이 생계형인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은 생계로 하지만 그게 나중에 또 다른 경험으로 솔직히 그렇죠.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거는 지금 하는 것들이 단지 생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에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일을 했는데 그때 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그 생생함 이런 군대 걸 가기 전에 느꼈고. 밤을 열었잖아요. 아이 군대 가기 전에 밤을 안 열었어요. 저는 밤에 일찍 자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어? 네. 아, 밤에 일찍 자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일찍 일어나고 네. 군대 가기 전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일찍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또 방학 생활에 대해서 일단 우리 지금 사부님들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물론 지금이랑 뭐 저희 때랑 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사랑을 위해서 건물을 사랑을 세우고 위해서. 저건 조금 찐해. 사랑을 짠해. 위해서 호구 잡혔고요. 게임. 게임 선배 때문에 월정액으로 2달 동안. 근데 지금도 게임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학생들 좋아하는 GTA 5. 네.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가 좋은 건데 이제 결혼하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와이프 자고 애기 자요. 그러면 새벽 2시쯤에 쓱 일어나요. 갖고 건너방에 가서 GTA 5를 새벽에 막 하다가 애기 깰 때쯤 다시 가서 이렇게 자는 척하고 사실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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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뭐 지금은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죠.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당구 치고 놀았고요. 네. 당구도 하나의 뭐 당구도 뭐 네, 취미니까. 근데 이게 방학 네. 때 잘 보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다. 맞아요. 왜냐면 대학 들어오면은 결국 방학 8번. 4년제 대학은 8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간만큼을 줘요. 그러면 누구나 방학 때 뭔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의미 있는 걸 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덤벼야 되는데 이런 계획 없이 이 보통 친구들 보면 중간고사 때 바쁘고 기말고사 막 어떻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방학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아르바이트다 뭐다 막 계획한 거를 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기말고사 끝나고 뭐 해야 되지? 이제는? 그러면서 일단 일주일 놀아. 그냥 자. 그렇지. 잠만 쳐자. 그러다가 한 조금 지나가지고 그래도 나 뭐 해야지 그러고 그때 아르바이트 가려면 이미 자리 없어요. 그때 학원 가려고 그러면 이미 방학 특강반 다 마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 하지 이러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아버지 출근하시기 전에 들어와서 자고 아버지 퇴근할 때쯤 밖에 나가고 이러고 놀다가 하루 보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방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주제가 우리가 잡힌 거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방학 때 저는 주로 방학 생활 할 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건. 직무 아니더라도 왜 네. 아르바이트도 네. 왜 좀 이렇게 배우는 아르바이트 그렇죠. 있잖아요. 이렇게 유사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유사 경험을 좀 하는 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학년 만약에 이제 정말 내년에 졸업해야 돼. 그리고 하반기 방학이야 이게.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실 지금 총알을 다 만들어 놔야 솔직히 9월달 뭐 8월달에 하는 이 공채 시즌에 8월 말부터 9월달에 총알을 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준비 안 하고 방학 때 그냥 너무 영어에만 매진하는. 제가 건, 지금 똑같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아쉬운 계절학기 가르치는 학생인데 경영학과예요. 여학생인데 천안 살아요.
예. 근데 이 친구가 토익이 945예요. 학점이 3.97. 그리고 보니까 경영학과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있잖아요. 뭐 무슨 재경관리사, ERP, 뭐 전산세무, 전산회계 뭐 해갖고 이거 다 있어요. 아주 퍼펙트해요. 근데 이 친구 잘 보니까 그런 친구도 있어요. 우리 연사부님 아시죠? 왜 본인을 별로 드러내기 싫어서 뭐 써오라고 그러면 되게 디펜스가 심한 애들이 있어요. 있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딱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강사로서 교수로서 뭔가 해오라고 했는데 자기소개서가 그렇잖아요. 나를 팔기 위해서 뭔가 나에 대해서 셀링 포인트를 잡아서 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감춰놓고 디펜스적이고 그냥 아주 뻔한 얘기를 써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 나를 보여주기 싫다라는 그런 딱 얘들이 있거든요. 얘가 그 써온 걸 보니까 또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에 스펙은 아주 높고 디펜스 너무 심해갖고 본인 안 쓰고 아르바이트 경험 제로. 그러니까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4학년 2학기 마치고 졸업 유예를 한 상태에서 졸업 유예를 이제 학점을 일부러 좀 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절학기 때 제가 가르친 게 2학점이거든요. 이거를 들으면 이제 졸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유예를 이미 한 번 했고 1년. 그럼 8월 달에 졸업이네. 그죠. 여름 졸업했고, 그러니까 원래 졸업했어야 되는데 졸업 유예를 지금 1년 한 거고 요번에 제 계절 학기를 2학점 들음으로써 졸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계절 학기를 듣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 과목은 패스 페일이에요, 요번 거는.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온 거예요. 졸업하려고. 근데 이 친구 보니까 방학 때 그럼 뭐 했어? 그랬더니 그냥 자기 편하게 쉬었다는 거예요. 뭐 밑에 보니까 뭐 대만, 중국 여행은 또 많이 했어요. 이태리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우리 업자들이 지도하기 가장 나쁜 친구예요. 예. 뭐 경영학과에 스펙 아주 좋고 뭐 따라하는 거 다 있는데 경험 하나도 없는 애들. 그치, 근데 졸업 유예까지 1년 했어. 와, 이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네. 이 친구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강하죠. 솔직히 뭐 팀으로 활동하는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네. 그 친구가 과연 조직에 들어왔을 때 네. 정말 충성도 있게 일을 할 것이냐. 아주 네, 그쵸. 그런 부분에 물음표 있어서 3개 빵빵빵 찍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이죠. 결국에는. 이 친구는 안타까운 게 방학 때 뭔가 아르바이트를 좀 뭐 길게라도 좀 해보든가 아니면 왜 계절마다 자기가 직무와 관련해갖고 뭘 해봤든가 아니면 특히 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본인이 뭐 연말 정산도 있고 많거든요. 아르바이트 네. 할 거 맞죠.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조언을 줬어요. 해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취업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은데 본인이 전 경험이 없으면 뭐 졸업하고 인턴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인턴도 많이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달라. 그래서 정규직 공채나 공채 달력 보고 삼성, LG 이런 데만 늘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인턴이라도 빨리 넣어서 늦는 거 아니다. 그리고 뭐 공채 지나서도 채용이 많으니까 일단 경험을 지금으로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스텝 바이 스텝 밟자. 맞아.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줬었거든요. 조언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학 때 뭔가를 해놨으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업자 입장에서는 야 9월에 바로 공채 준비하고 하면서 8월 달에 외국계부터 한 번씩 워밍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개인적으로. 네. 정신 씨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죠. 당구만 네. 쳤어요? 저는 학기 중에는 당구장 알바를 했었고요. 당구장 알고 아르바이트 했네. 에이 돈 받는 게 아니고 가리가 할 돈이 많으니까 사장님한테 아니. 제가 카운터 볼 테니까 까주세요. 이거 많이 주고. 물려가지고. 에이. 그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일찍 끝나잖아요. 네. 일찍 끝나면은 뭐 어쩔 때는 2시 전에 뭐 3시 이럴 때 수업 끝날 때가 있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기까지 시간 너무 많이 남아서 놀면 뭐해 돈이나 벌자. 근데 이제 그때 오래 못 갔던 이유가 그 사장님이 밑에 이제 편의점도 같이 하고 계셨는데 꼭 그거 밥을 안 주고 그 밑에서 유통기한 지난 거를 네. 편의점에 남잖아요. 맞아 먹어도 돼. 그거를 먹으라고 꼭 주는 거예요. 그거 바코드 잘라놓고 먹으라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뭐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너무 꼭 뭐 그날 뭐 그 재고가 안 그러니까 그런 유통기한 지난 게 없으면은 밥을 안 주고 유통기한 지난 게 있으면 그걸 먹으라고 하고. 나는 뭔가. 근데 나는 편의점 내를 아르바이트 할 때 하루에 2,500원인가?
어치만 먹어라. 음. 그래가지고 100코드 잘라놔라. 그래갖고 그렇게 잘라놓고 우리는 유통기한 같은 거 안 넘은 거 2,500원 범위 내에서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아, 본인은 당구장- 편의점 알바 당구장이니까. 당구장이니까 사장님이 이제 밑에 당구장이랑 1층에 이제 위에는 당구장, 밑에는 이제 편의점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근데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지역 유지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아, 저도 그런 얘기 네,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얘기를 하면 좋고. 아르바이트 저는 조금 우리 친구들이 맥도날드 같은 거 좀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무시하면 안 되지. 의외로 가면요 교육을 많이 시켜요. 맞아. 무슨 뭐 되게 교육도 많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일을 시켜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요즘 프랜차이즈 뭐 빕스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매드포 갈릭이니 이런 아니면은 뭐 요즘 스파오 같은 데 있잖아요. 의류 브랜드 같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면은 그냥 바로 일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네들 교육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응대, 인사하는 법, 옷 개는 법, 뭐 청소하는 법 전부 매뉴얼로 가리켜서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도 다 신입사원 교육시켜서 연수시켜서 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해봤다라는 거 이런 경험을 하려면 일단 큰 데서 한번 일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당구장에서 알바하면 사장님이 뭐 가르쳐줘요? 그냥 하라 그러지? 가끔 당구 치는 거 치는 거 알려줘. 그래서 알려줘요. 저도 당구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공 닦는 것만이 아니라 어. 딱 당구장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혼자 왔어. 어. 혼자 오셨냐? 뭐 혼자 왔다. 몇 치시냐? 그러면 뭐 한 300 친다 그러면 제가 원래 200을 치면 150으로 낮추고 저 150 칩니다. 그러고 나서 첫 판을 무조건 이겨요. 그다음에 이 첫 판을 쳐보면 두 번째 판에 져줘야 되는지 이겨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두 번째 판 져주고 세 번째 판 이기면 당구비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또 벌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아 인센티브. 당구장 그랬어. 저는 그런 거 네. 없었고요. 인센티브까지. 아, 당구장에서 인센티브 그런 진짜. 개념을 만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일단 내가. 교육을 좀 받아서 네. 일단은 일을 해봤다라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조그만 데서 일을 하는 경우는 사실 뭐 교육이 많지는 않고 그렇죠. 사실 방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영업직이네. 야, 진짜. 완전 생 영업이네 저기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데였지만 저 나름대로 그 사장님과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만들었던 이 당구장 경험. 그리고 또 작은 데서도요 사장님하고의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그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한스텔린가 거기서 한 2년 일했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장님하고 지금도 완전 절친이에요. 이런 게 사실 자소서나 면접 때 얘기하기 아주 좋은 그런 그 경험 소재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전에 한 학생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사장님이 왜 명퇴하시고 나와서 왜 프랜차이즈 차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사장님도 초보, 얘도 아르바이트 태어나서 처음 하는 초보. 그래갖고 사장님, 사모님 부부랑 본인 셋이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한테 교육받으면서 막 욕먹고 맞고 이러면서 막 셋이 같이 울고 이러면서 이제 가족이 된 거네. 가족. 전우회처럼 이런 게 생기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거기 친해져가지고 이제 뭐 원래 한 3달 하고 말 거를 한 2년 넘게 일하고 본인이 어학연수 갔다 올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거기 그때 모은 돈 그리고 어학연수 간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래도 좀 더 챙겨주고 해가지고 어학연수 가서 돈 같은 거 이렇게 이게 쓸 때 되게 좀 도움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는 좀 방학 때 이용해서 하는 게 일단 가장 좋고 또 사실 장기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거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그 형주라고 그 현대해상 간에 하나 있는데 얘는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왜 필요할 때마다 불러줘요. 그러니까 뭐 주말이 왜 백화점에서 얘가 그릇을 팔았는데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원래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 건데 애가 워낙 잘하니까 뭐 추석 때 일주일만 해달라. 그리고 백화점도 세일 기간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주 씨 이번 주말에 뭐해? 그러면 주말 이틀만 딱 나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학교 4년 내내 그 백화점 그릇 파는 데서 비정기적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거 이런 걸로 좀 글을 썼거든요. 솔직히 그런 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도 하나 정해놓고 하는 게 이제 아르바이트의 하나의 철칙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많이 묻다 보니까 블랙 컨슈머. 아르바이트 할 때 진짜 나오는 그 블랙 컨슈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승 씨랑 우리 신사부님도
가끔 블랙 컨슈머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저는 블랙은 아닌데 블랙은 아니에요. 블랙은 맞죠. 피부색이 검으니까. 피부색은 뭐 중동 컨슈머, 쪽이니까 그런 쪽 블랙 컨슈머. 스키니 블랙 컨슈머는 맞는데 저는 뭐 무슨 막 대놓고 뭐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잘못한 거를 한번 지적해서 까면은 끝을 봐요. 네. 진짜 끝을 봐요. 근데 뭐 받거나 달래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그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 진짜 그 정종 씨는 저는 블랙 컨슈머라고 할 수 없고 좀 뭐 얄밀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어디 가면은 이제 타협을 하죠. 그쪽이랑 이제 얘기해서 여기서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뭐 떼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잘생겼으니까 아니, 가능한 저희가 흔히 거지. 얘기하는 싸바싸바라잖아요. 네. 그 점원이들 사장님한테는 싸바싸바해서 아유 좀 더 뭐 좀 더 근데 주세요. 나 잠깐 뭐 궁금한 거 이렇게. 있어. 당구장 다시 들어와서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어렸을 때 당구장 가보면 네. 아니 음료수를 주잖아요. 주죠. 주죠. 근데 컵을 이렇게 안 닦고 물로 대충 해서 이렇게 놔두던데 네. 진짜 그래요? 그게 모든 당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료수라는 거를 먹었을 때 굳이 퐁퐁으로 닦았을 때 굳이 그 인력을 거기다 쏟지 말고 공을 더 깨끗이 닦아라. 그리고 그러니까 다이를 더 그래서 깨끗이 나는 닦아라. 당구장의 생명은 공이죠. 그래서 네. 나는 그 쿨피스에 종이컵 딱 주는 데서 항상 쳤어요. 어. 쿨피스의 종이컵. 어. 그렇구나. 근데 그 좀 비쌌어 근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환경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환경 문제, 종이컵을 준다 이거 환경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먹었던 거 그때 우리가 한 번 먹었던 대충 씻었던 걸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래요 당구장들이.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네. 면역력이 더 생겨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다른 데 갔을 때 이게 정말 더 좋은 거구나 이런 게 알고 먹게 되고 근데 뭐 궁금했어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왜 또 어렸을 갑자기 때. 당구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국 당구장 지금 협회에서 지금 네. 지금 우리 깨끗한데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냐 할 수도 아니, 있어요. 너 어렸을 때 얘기지. 그죠. 어렸을 지금은 때 얘기지. 정말 깨끗합니다. 저는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을 때 이 사람이 경우에 없는 행동들을 했을 때는 저랑 똑같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디 그 밥을 먹으러 갔는데 횟집을 갔어요. 네. 근데 거기 영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연사분이 뭐- 안 까칠하기로 유명한데. 아니 죄송합니다. 혹시 그 지금 영업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짧은 드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맞죠. 저희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30분 남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 딱 들었어 순간. 그래. 나도 가만히 있어, 그거. 일단 앉았어요. 아주 시켜서 나왔는데 음식도 줄 때도 퉁명스럽게 그냥 던져놓듯이. 왜 나의 퇴근 네. 시간을 늦추느냐 이런.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힘든 걸 아니까 거기다 대놓고 직접적으로 욕하진 않고. 그럼 뒤에 대고 욕하는 거죠? 네, 아니 그 옆에다. 앞에 있는 사람과 앞에 대놓고 욕을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주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 요즘에 보니까 그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이런 블랙 컨슈머에 대한 그 상황 대처 능력을 좀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이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저는 네. 그거 많이 옛날에 해봤어요. 아르바이트로 그 블라인드 커스터머. 그러니까 이제 피자집에서 제가 주문을 일부러 까칠하게 해요. 그래서 그 배달 사원이 오면은 매뉴얼대로 하는지 체크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레포트를 주는 거. 미스테리 쇼퍼 미스터리 비슷한 셔퍼, 거네요. 그 네. 블라인드 커스터머. 그걸 그런 해봤- 거 한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은행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사내 강사들하고 친하면 그런 아르바이트가 종종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이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부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나의 미션은 저거예요. 커피를 쏟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커피를 일부러 사갖고 들어가요. 네. 그걸 사줘 다. 그래가지고 그다가 일부러 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이제 이런 거 뭐 동전을 일부러 왜 오후 1시 이후에는 동전 안 바꿔주잖아요. 네. 1시 한 15분쯤 가요 일부러. 그래서 동전 바꿔달라. 그 동전 내 돈 아니야. 그래서 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사내 강사가 그 체크한 걸 가지고 다음날 교육을 가요. 근데 이런 거를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좀 한참 했었어요. 그 정도면 거의 신불센터 아닌가요, 이거? 하셨던 일? 아니야. 근데 그게 이런 체크가 있어야 사실은 그게 더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블랙 컨슈머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하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다른 알바를 했던 게 있네요. 네. 뭐? 저 극장 알바 오픈 스텝으로 일했었어요. 극장? 오. CG. 예. 네. 우리 CG. 괜찮아. 우리 네. 광고 들어오는 게 좋아. 제 CG. 얘기 CGV. 네. 네. 거기서 제가 안양 CGV에서 오픈 스텝이었거든요. 처음 이제. 혹시 그럼 미소지기?
미소지기 뭐 네. 비슷하죠. 요즘은 미소지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네. 아마 명칭이 없었을 것 아니, 같아요. 미소가 없길래 지금은. 지금요. 네. 그때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그렇구나. 근데 저는 네. 그때 그런 진짜 블랙 컨슈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스텝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오픈 스텝이었기 때문에 세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티켓팅, 매점 판매, 이제 플로어 쪽에서 이제 안내해주는 네. 티켓팅 이제 티켓 확인하고 어디라고 사연관 몇 가지 알려주잖아요. 다 할 줄 알고 막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했는데 주파트 매점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또 지원을 가서 이제 네, 사연관 앞에서 있는데 웬 아줌마가 그땐 좀 충격이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의 현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누구 어떤 두 남자 어떤 분하고 여자분하고 들어가지 않았냐? 아 저희가 뭐 그것까지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들어가신 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랬더니 아 들어가 보세요. 아 거기는 저희가 티켓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들어가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대처 능력도 근데 이게 필요한 사실 건데, 우리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얘기할 게 있고 이 얘기가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돈 주고 돈 거기서 주고 배우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배우는 거니까.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우리 철칙 목적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로 끝내지 말고 네. 그거 하루하루 했던 것들 좀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일일 나중에 보고라. 인턴 가면 일지를 쓰게 돼. 그렇지,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회사 가면 일보를 매일 쓰거든요, 사실. 주간 업무 보고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놔야 나중에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뽑아낼 때 좀 더 쉽게 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일기 형태로 그냥 아주 짧게만 써도 되는데 그런 정리가 안 돼. 저 옛날에 재밌는 거 저 아르바이트 생각해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빵 포장 아르바이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빵 포장 아르바이트가 참 좋았던 게 지문을 내면 안 팔아요. 그 빵은. 그래서 왜 잼 발려 있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지문이 탁 묻어 있으면 그건 그냥 안 팔아요. 먹어야 되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데 거기는 이제 개인 빵집이라 네. 사장님이 그거를 그냥 먹으라고 그래요. 음. 가지고 진짜 한 3달 일하면서 빵이란 빵은 정말 다 먹어보고요. 그리고 왜 그 케이크 있잖아요. 네. 케이크 위에 냉동고에 쫙 보관돼 있는데 그 기간 지나면 버려요. 그러니까 다 안 팔리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냉동고에서 꺼내 갖고 줘요. 퇴근할 때 갖고 가라고. 네, 그래서 상당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거기 일하면서 빵 포장하는 거 이렇게 지금은 그냥 뭐 빵 포장했다 이러지만 그때 많이 먹어봤고 또 그 재밌으니까 오래 일하고 그래서 거기 빵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그 파는 거 하는 여자애들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하고 되게 친했었거든요 당시에 뭐 그런 것들을 사실 또 어떤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때 그런 뭐 호텔 조리학과나 제과제빵 이런 거 전공해가지고 전문대에서 그렇게 빵집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어린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뭐야 나는 지금 뭐 대학생이라고 이러면서 놀면서 하는데 쟤는 직업인 거예요. 되게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나보다 어린 동생인데 직장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런 거 약간 많이 느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약간 자극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유사 경험을 통해서 저 블랙 컨슈머도 느껴보고 서비스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럼 저는 지금 약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네. 아니지 우리가 사용 공모를 받는 거야. 그래갖고 와서 블랙 컨슈머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셋이 가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을 맛보게 해주는 거야. 그건 어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험 아닐까? 네. 저는 잘할 자신 있는데. 아니 뭐 그거 사연 보내면 거기 매장 문 닫을지도 몰라 제가 가면. 네, 제가 가면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아까 빵 얘기하니까 저는 배고프세요? 이제 지금 이제 마흔이니까. 우리 부대찌개 먹으러 그랬죠. 23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고백을 할 게 생겼어요. 잠깐. 빵을 훔쳤군요. 빵을 훔쳤나? 아니야. 빵 훔친 게 아니에요. 연발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연발장. 저는 KFC에서 일을 할 때 닭이 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닭다리를 분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닭을 그때 한 다리를 한 3개 정도. 네. 아니 그때 스토어 매니저 누구예요? 원래 그 매니저님 성함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닭을 분질러서 제가 그때 그랬는데 이제 23년이 지난 지금에야 속이 시원하네. 예, 이거를 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때는 햄버거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닭집에서 네. 햄버거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거기 어차피 거기 밥을 이제 닭을 KFC는 줘야지. 닭하고 KFC 는 버거를 같이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로스를 네.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분명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도 그런 로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 우리 그 맥도날드 저는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 네. 대치점. 네.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거 있어요. 거기 철판에 왜 패티 고기를 굽잖아요. 네. 그때 그 패티를 한 30장 정도 웨이스트 처리한다 그래요. 네, 로스 거기 웨이스트라 그래요. 웨이스트 처리를 딱 해놓고 30장을 해동시켰어요. 자연스럽게 녹게끔 이렇게 한 구석에 놔뒀었어요. 그때는 24시간이 아니었거든요. 네. 문을 닫고 청소를 해요. 문을 딱 닫고 녹아있는 패티 있잖아요. 그거랑 밥이랑 네. 후추랑 해서 그 철판에다 볶아가지고 같이 그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 그럼 올해 좀 고백 하나씩 했으니까 유정숙 씨도 고백 하나 한번 해봐. 네. 네, 저도 뭐 네. 아르바이트 할 때 네. 저 고백할 게 있죠. 제가 그쪽 매점에 있어서 거의 잘 팔았을 것 같지 않나요? 저 매점? 진짜 매점에서 아. 극장 매점에서 네. 정말 잘 팔았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걸 뭐 이렇게 웃음을 팔았어요? 뭘 팔았어요? 아니 저는 나름대로 제가 혼자 멘트를 개발해서 아. 음료를 줄 때도 그냥 아까 안 개그맨의 주고 피가 흐르니까 네. 그랬겠지. 그냥 안 주고 저는 줄 때도 고객님 주문하신 얼음동동 시원한 음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멘트가 얼음동동 야, 얼음동동? 식혜도 아니고. 또 웃어요. 살짝 웃으면서 아. 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막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고객 응대를 잘 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진짜 단 한 번도 제가 그 전산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제 포스기에서 플러스 1,000원이 된 게 있는 거예요. 플러스 1,000원? 근데 그것도 결국 마이너스예요. 그쪽에서 저희 그 극장에서 일하는 그쪽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건 무조건 제 마이너스인 거예요. 제대로 정상 못한 거니까. 왜냐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뭔가 플러스 했다는 건 결국 누구 고객한테 1,000원이면 안 간 거잖아요. 덜 갔다는 얘기지. 근데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100원도 빵꾸가 없었어요. 저 전문 용어로 쓸게요. 빵꾸라고 하죠. 빵꾸가 안 났는데 이 1,000원이 플러스 된 게 너무 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매점에서 그래도 와 내가 이거 진짜 칼같이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플러스 된 거. 그래서 조용히 그 1,000원을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그러면 저는 갈취. 갈치는 아니죠. 배임 횡령. 저는 빵꾸를 안 냈잖아요. 정확히 그렇지. 맞춘 거죠. 네. 어차피 내가 1,000원을 내면 이 사람 이 1,000원을 뭐 그쪽 그래 극장에서 공소시 먹는 게 없어 아니라 지금. 극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걔네는 그거를 제 마이너스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치. 2,000원이 플러스 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1,000원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 옷에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없죠. 지금 정승 씨가 얘기했던 게 이제 전문적으로 가면 이게 특수절도예요. 왜냐하면 절도는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지만 네. 특수절도는 어떤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이 얘기도. 절도 몇 년이죠? 지났어요. 일단 보통 지났을 특수절도 거예요. 5년 뭐 이러지. 10년 훨씬 지났죠, 괜찮아요. 네. 10년 지난 아니야, 얘기이기 보통 때문에. 5년 7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르바이트는 해봐야 된다. 당연히 해봐야 된다. 네. 왜냐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많은 스토리 그리고 다른 학교 왜 우리 남학생들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야, 너 군대 가서 의외로 고졸 많지. 그럼 애들이 이래요. 근데 학교 돌아와 보니까 다 네 주변에 대졸이지. 이래요. 아르바이트를 가보면 또 그런 걸 느껴요. 그렇지. 되게 나랑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저 고등학교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들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맥도날드에서 지금도 만나요? 아니 지금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맥도날드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은 참치 먹고 그러는데 아니 확실히 빵 포장해서 포장을 잘하네 이야기를. 그래도 지금 참치로 지금 포장하고 계신데. 진짜 괜찮은데 네. 지금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뭐 오대산 여행도 갔었고 뭐 저기 속초 명랑호 리조트도 놀러 갔었고 막 상당히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아르바이트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뭐 군대 가면 태워다 주고 막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런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학생들 그런 게 없어요. 물어보면 애들이 재미없게 살아. 그 재미를 그냥 핸드폰 게임이나 게임에서 잠깐 이런 거에서만 재미를 찾지 이런 생활하는 데에서의 재미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얘기해 줍시다.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난 큰 옷가게나 네.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옷가게나 하여튼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일해보는 걸 저는 상당히 권하고 싶어요. 네.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렇지. 일단 알바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전문용어로 상호작용, 다양성에 대한 공부 이런 게 전 크다고 봐요. 혼자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놀다가 손님 오면 그냥 응대하고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일할 거면 바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낄 수 있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라. 저는 그걸 상당히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똑같은데 대형 프랜차이즈. 저희 CGV 극장 거의 뭐 근데 탑이잖아요. 당신은 동네 극장이었잖아. 당신은. 아니죠. 이거 어찌됐건 되게 저희 오픈 스텝에서 저는 한 달 교육을 음. 오픈하기 전에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이제 열기 위해서. 어. 근데 그때 저도 보면은 교육이란 교육, 서비스 교육부터 해서 정말 다 다 받았거든요. 받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아버리니까 제가 그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제가 몸에 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얘가 지금 이런 지금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이런 기분이 있구나 알고 제가 또 그거를 잘 이렇게 좀 사회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파트가 그런 데서 하면은 그 철저히 한 달 동안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정말 매뉴얼대로 받으니까 좋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 내가 뭐 제가 매점에서 했으면 매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데서 이제 티켓팅 할 때 티켓팅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 좀 여러 경험이 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여러 경험할 수 있는 저는 극장 아르바이트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 서비스를 한 달 동안 교육받고 그랬는데 네. 저한테 왜 그래요? 좀 잘해줘봐요. 그 교육받았던 걸 잘 활용해서. 아니 극장을 가요. 그럼 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아니 가면- 남자 둘이 무슨 극장을 가? 왜 남자들이 극장 가면 안 돼요? 이상하잖아. 남자 셋이 가기도 해요. 그거 좀 아닌데. 혼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새. 그럼 그거 변태고. 왜 그래요? 요새 혼쪽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혼자 왜 그래? 영화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두 분 거를 합친 거. 합친 거. 일단 에이, 큰 매장도 큰 매장이지만 저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오픈 매장 있잖아요. 새로 오픈 시작하는 매장. 매장에 가면 정말 그 사장님의 마인드로 일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곳에 좀 요즘 가서 서울 쪽에는 네. 뭐 오픈하는 게 있나? 아니 요즘에 하도 오픈하고 망하고 오픈하고 망하고 너무 많아. 그래요. 그러니까 생기는 데가 많아요. 새로 생기는 데 가서 오픈 멤버가 돼서 잘 되는 케이스는 또 2호점 오픈할 때 또 가서 오픈 멤버로 가서 하는 경우도 거의 뭐 있잖아요. 전장 맞아요. 그렇게 해서 또 아르바이트 위에 아르바이트를 교육하는 사람이 되고 그 트레이너. 위에 또 매니저가 아. 되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조금 힘들겠지만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오픈 멤버로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네, 그런 것도 그리고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 그게 여러분들이 오픈 멤버나 이런데 처음 이게 들어가면 좋으냐면요. 정신 없잖아요. 시간 정말 빨리 가요. 그치. 이거 중요합니다. 어. 오히려 한가하고 진짜 핸드폰 보고 이렇게 포스기 앞에 앉아 있다가 뭐 하는 거 시간 안 가요. 근데 나는 좀 생각이 조금 그 부분에서 약간 다른 게 네. 뭐 솔직히 시간당 임금은 좀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쁜 데는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이러면 진짜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 돈 더 주지 않아요. 네. 좀 더 주죠. 안 줘. 똑같아. 시간당 임금은 똑같아. 조금, 그게. 예, 그거는 근데 그래서 가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조금만 해요. 내려가고 뭐 한적한 데 있잖아요. 조금 그래도 거기보단 좀 덜 바쁜데 같은 거지만. 그래서 빅 프랜차이즈지만 조금 시내는 살짝 벗어난 데서 하라. 난 좀 그런 좀 생각이거든요. 약간은. 저는 이제 이거는 요거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아르바이트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바쁜 데가 네. 그냥 일적으로 바쁜 게 아니라 네. 사람으로 바쁜 데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많이 명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요코부터 해가지고 중국, 근데 요즘은 일본어 되게 중국어 많잖아요. 못하면 명동에서 요거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못해. 중국어 좀 하시지 않아요? 유정승 씨? 몰라? 잘나올라야. 네. 닐랑블랑.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찡따오. 찡다우, 따짜하오. 나자와우, 아우, 저 좀 하죠. 까바라우, 네. 까바로우가 맛있어요. 까바라우. 그래서 아르바이트 참 그러네요. 근데 이제 네. 방학 때 아르바이트가 가장 저는 대세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다른 걸 몇 가지 또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뭐 어학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학은 아까 초반에 우리 연사분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1, 2학년 때 솔직히 할 필요는 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원할 직무나 회사가 영어를 쓰지 않는 경우라면 요 최근에는 사실은 거의 뭐 영어를 뭐 토익 점수가 옛날보다도 많이 그런 기준도 낮아졌고 진짜 영어를 쓰는 회사면 영어 테스트를 별도로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자꾸 그런 회화나 이런 토익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그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난 제일 이상한 애들이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 하면서 도서관 가고 아니 그거 왜 갔어? 사람 만나러 간 거 아니야? 영어로 말하려고? 도서관 가면 혼자 있잖아. 조용히 셧다마우스 해야 되잖아. 거기 가갖고 토익 공부하고 있는 애들 있어요. 이거 진짜 아니라고 난 보거든요. 도서관 가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 만나니까 한국어를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니지. 솔직히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진짜 현실적인 외국어를 배우는 건데 그리고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방학 기간에 토익하기 너무 바쁘다. 근데 생각이 바쁘다. 그죠? 네, 하루를 24시간으로 놨을 때 8시간 놀고 8시간 밥 먹고 8시간 자고 8시간 놀고 8시간 토익 공부만 해도 토익 점수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토익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900점 넘은 애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걔는 그냥 토익 책을 3개월 동안 토익만 한 거예요. 네, 3개월 동안 딴 거 안 하고 토익 책을 하루에 14시간씩 14시간씩. 문제를 풀면서 계속 보고 받고 그다음에 주말에 뭐 했냐면 주말엔 좀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죠. 네, 남산 가서 외국인들 말 걸고 음. 이태원 가서 외국인들 말 걸고 얘 공부 잘 했던 애 아니거든요. 근데 토익 점수가 신발 사이즈에서 3개월 만에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이즈예요. 그렇게 거기에 미친 듯이 할 거면 발이 아무리 커도 뭐 300대 안 될 때. 그쵸. 200대죠. 200대. 그랬는데 그 친구 그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학생들은 시간이 없다 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솔직히 단기 할 수 없잖아요. 네. 장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저는 좀 권해주고 싶은 게 요즘에 많은 협회들이 전문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전문 교육. 예, 곧 있으면 좀 이제 무역협회라는 것도 가서 또 취업 교육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빅데이터 유명하잖아요. 요새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하는 교육 이런 협회들의 교육을 통해서 직무에 좀 더 실무적인 측면을 다가가는 것도 이 방학 때 할 수 있는 게 방학 때 아닐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 고학년에서. 네, 고학년 됐을 때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회 같은데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봉사활동도 방학 때 많이 하잖아요. 해외 봉사를 간다든지. 근데 해외 봉사는 좀 약간 다른 게 국내에서 좀 봉사활동을 해본 친구들이 가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해외에만 가면 갑자기 무슨 그린피스가 돼요. 이런 애들 진짜 최악이야 나는. 그러니까 봉사도 저는 좀 그냥 봉사를 딱 의미 없이 가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봉사할 때 저는 좀 권해주는 봉사가 전공과 맞는 봉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네, 헤비타트. 그러면 뭐 건설 쪽이라든지 관심 있는 애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제가 권해주는 게 재능 기부 봉사.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봉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걸 좀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즘 친구들은 성향을 우리가 얘기를 할 게 있는 게 우리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했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 애들은 어딘가에서 주관사가 있고 다 세팅이 돼야 돼. 내가 몸만 가면 돼. 이런 거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성향이 되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어른들 잘못도 있어. 옛날에 우리 어학연수 가던 시절에는요. 정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유학원들이 너무 뭐 속된 말로 눈탱이를 치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찾고 모으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갔었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한 세대들이 유학원을 차리면서 맞춤 서비스, 뭐 한글로 다 번역된 여러 가지 그런 뭐 매뉴얼 이런 식으로 뿌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애들이 찾는 애들이 없고요. 그냥 돈만 내는 애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컨택 능력이 떨어지니까 가서 영어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비단 해외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이거예요. 삼성 같은 데서 뭐 티셔츠 나눠주고 뭐 사랑의 연탄 나르기 뭐 행사 이러면 애들 막 넘쳐 흘러요. 근데 다른 쪽에서 무슨 복지원 같은 데서 뭐 대학생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한 새끼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여주기식의 그런 세팅돼 있는 거 아니면은 애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태도가 왜 만들어지는지 뭐 우리가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분석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학 때 뭐 방학 때 스펙을 쌓는다 이거 나중에 별 큰 의미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이드, 에고 뭐 이런 거. 왜 그래 또? 네. 근데 진짜 정승 씨는 봉사활동 해본 적 있어요? 봉사활동 해본 적 있죠. 아 그래요? 네. 봉사활동 해요? 안 어울리나요?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뭐 가야 되는 상황들에서 같이 이제 함께하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근데 저희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뭐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었고 진짜 그래도 오히려 그때는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그냥 보육원 가든지 어디 이렇게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했는데
요새는 저는 대학생 때 저 야구 동아리, 그러니까 야구 동호회, 사회인 야구를 제가 좀 했거든요. 거기 동호회에서 그 시각장애인 말벗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분들 중에 과거에는 보였는데 안 보이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얘기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후천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뭐 야구장도 가보고 다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주면 다 이해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사물이 어떻게 따르는 걸 아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했었는데 완전히 본 적이 없는 분들하고 사실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된 분들 이런 말벗 말 많이 해봤어요. 그때 아저씨들하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기억이 좀 남고 지금 저는 사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로타리 클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봉사의 개념을 저는 조금 더 올렸죠 수준을. 그래서 제가 사실 로타리 클럽에 들어가서 할 정도의 어떤 뭐 수준이나 이런 거는 아직 좀 부족한데 또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사회적으로 다 저명하신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조금 그런 마인드를 조금 배워보고자 지금 이제 저도 노력하는 거죠. 네. 예, 봉사활동 그 우리 대학생들이 알았으면 좋을 거. 어차피 회사들 하면 봉사활동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강제동원? 자유에 의해 봉사활동하는 게 강제동원. 아니에요. 왜 주말에 봉사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거 너무 답답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주말에 가서 김치를 담궈야 되고 네. 회사에서 일할 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은 평일날 하기도 한다는데. 좋은 회사 평일날 해요. 근데 왜 우리 회사는 주말에만 했는지 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뭐 지금 일단 여름 방학에 대해서 뭐 아르바이트 일단은 뭐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아르바이트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저학년 때는 뭐 그냥 굳이 영어 공부에 이런 시간을 좀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 2달 동안은 낭비하지 말고 뭐 낭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시간보다는 좀 자기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할 수 있는 네.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경험을 쌓고 또 그게 또 지금 전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르바이트 안 하면요 오히려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시기에. 그렇죠. 잠깐 이거 네. 좀 이거 네. 말이 뼈가 심한데? 있다. 뼈가 있다. 아니요 진짜로. 근데 맞는 말이야. 어. 맞는 말이야. 욕보다 심한 말인데 이거? 네. 근데 분명히 욕보다 심한 말인데? 여러분들 근데 이건 어. 진짜 느끼셔야 돼요. 그때 안 해보면 오히려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경험들이 정말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알았어. 셌나요? 셌어. 되게 셌어. 아, 나보다 더 셌어 이번 건. 아니 뭐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아닌가? 아르바이트요? 네, 저는 그냥 평상시에 지금 일하는 게 다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네. 본업은 업자잖아. 또 아르바이트인데 수입이 꽤 세네요. 아르바이트인데 수입이 세지. 고수입이네요. 고수입이지. 그거를 고수익이에요, 고수익.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그만큼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좀 봐주셔야죠. 네, 그건 안 볼게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네. 자, 여름 방학 특집. 일단은 저희가 방학 계속 저희 아르바이트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딱 신사부님, 그다음 연사부님이 방학 어떻게 해라. 딱 그냥 딱 한마디로 일단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저는 그래요. 노는 날도 정해놓는 대신에 네. 시간 관리를 해라. 시간 관리를 시간 하면서 하면서 해라. 그래서 내가 9월 달에 개강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자기소개서에 하나 정도의 경험 스펙으로서 내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라. 근데 그거를 7월 초에 만들었다. 그러면 8월까지 쭉 놓으세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결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해서 방학을 좀 시간 관리를 잘하자.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연사부님. 저는 그냥 미쳐라. 네, 미쳐라요? 사랑에 미치건 일에 미치건 영어에 미치건 그 당시 딱 2개월이 향후 여러분들 아까 들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때 그 미치는 것들이 나중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치신 것 같아요 지금. 미쳤나봐요. 지금 뭐 요새 개인기 연습하세요? 아 요즘에 그 미친 네.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네, 방학이잖아요. 참 여기에 미쳐 있는 거죠, 저도. 네. 정말 미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름방학 특집 우리 치권. 네,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뭐 일단 시간 관리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지금 이 방학 기간이 좀 취준생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우리 치권 또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치권 파이팅! 나 미친 사람처럼. 네.